안녕하십니까. 메이저 수학과학 강사 이민호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야탑고 1학년 문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1차 지필평가 때와 비슷한 정도로 교과서 부교재를 활용한 문제들이 기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지필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때문인지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들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좀 특징적인 것은 1차 지필평가 때와 달리 논술형 문항의 난이도가 대폭 감소하면서 시간 관리를 통해서 먼저 논술형을 작성한 학생들은 점수 상승이 조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별 문항이라고 생각되는 20번 문항 풀이를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an과 bn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a1, b1은 A1은 0,-3, B1은 0,3. 자, 근데, 이제 이걸 평행 이동을 계속 할 건데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점을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점. 그리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 대칭 이동을 한 점이라고 이제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bn이라고 하는 점은 n이 홀수인 경우에는 bn 플러스 1은 bn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점. 그리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x축 대칭 이동한 점.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an과 bn이 지름의 양끝점인 원을 cn이라고 했을 때 cn과 요 직선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2n은 0 과의 교점의 개수를 kn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k1부터 k23까지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고요. 문제 자체도 정보량이 좀 많은 문항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서 이제 좀 나중에 접한 학생들은 조금 다루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동을 계속해서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규칙성이 어떻게 될까요를 살펴보는 거는 결국은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서 그 변화를 살펴봐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a1을 처음에 평행 이동시키면 n이 홀수인 경우니까 x축으로만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2라고 하는 것이 1,-3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는 n이 짝수인 경우가 됐으니까 x축으로 마찬가지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데 x축 대칭을 해서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다시 n이 홀수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x좌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1씩 증가하는 거고 좌표는 이때는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x축 대칭을 이렇게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한 4개만 일단 작성을 해보고 bn도 똑같이 b2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입니다. 자, 그 다음에 b3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서 x축 대칭을 하겠다. b4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서 자, 다시 n이 짝수인 경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서 x축 대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쭉쭉쭉. 자, 그러면 여기에서 an과 bn이 지름의 양끝점이 1c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2와 b2, a3와 b3, a4와 b4, a5와 b5, 뭐 a1과 b1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정확하게 x좌표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다? 원점 대칭이구나. 자, 원점 대칭인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가지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CN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중심이
원점인 1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중심이 원점인 1 CN과 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보면 원점 중심인 0,0과 여기 있는 직선과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보면 루트 2분의 절대값 0 대입하고 n은 자연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겠죠? 루트 2n이 될 거라서 그러면 CN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n이구나. CN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n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반지름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은 이제 원점과 요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한 점 AN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될 건데요. 지금 n이 늘어나면서 보시면 y좌표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1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N 자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2일 때 1이고 A3일 때 2이고 A4일 때 3이고 이렇게 갈 거니까 n-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이 이제 3 또는 마이너스 3이죠. 3 또는 마이너스 3. 그럼 AN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게 이제 반지름이 될 건데, 반지름은 루트 n-1의 제곱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그렇게 되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비교해서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한 점이고요. 반지름이 더 작으면 이제 안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루트 n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지름은 n제곱에서 마이너스 2n 한 다음에 10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루트 n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n이 1, 2, 3, 4까지는 얘가 더 큰 거죠. 그리고 5가 됐을 땐 같아지고요. 그 이후로는 얘가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더 큰 경우인 K1, K2, K3, K4까지는 얘네들이 다 얼마다? 2다. 그리고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아지는 K5의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K6부터 이 끝 번호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6부터는 이제 반지름이 더 작아질 거라서 K 값이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더하기 1 하면 9가 답이 되겠죠. 좀 정보량이 많고 한 번에 그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좀 파악하기 힘들 때는 지금처럼 작은 자연수부터 대입해 가면서 그 특징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도 좀 하시면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